할머니, 여기가 경로당입니까? 여름 오후 육군 제57부병사단 면회실 앞. 낡은 비닐봉지 2개를 든 한 노인이 땀을 닦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기 손주 면회 왔는데요. 73세 김순애 할머니. 새벽부터 시외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손수 담근 김치, 집에서 만든 장아찌, 따끈한 주먹밥. 비닐봉지 안에는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규정 몰라요? 면회 신청도 안 하고. 무슨 면회예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박상훈 병장. 팔짱을 낀 채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게다가 그 차림새는 뭡니까? 부대 체면이라는 게 있지. 저 비닐봉지 들고 온 분은 면회 불가해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낡은 남방과 색 바랜 치마. 손주에게 부끄럽지 않게 가장 나은 옷을 골라 입었건만. 그럼 얼굴만 잠깐 보면 안 될까요? 체면 좀 지킵시다. 할머니 여기 군부대예요. 군부대.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고, 그럼 내가 전화 한 통만 하지. 누구한테요? 국회의원이라도 아시나? 박 병장이 비웃었습니다. 짧은 신호음 후 전화 너머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어머님?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면회실 앞이요. 진우 보러 왔는데.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박 병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누구랑 통화하시는 겁니까?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단장님이요. 허름한 옷차림으로 무시당한 한 노인. 그러나 그 노인에게는 누구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10수년 전 혹한의 최전방 고지, 죽음의 문턱에서 한 젊은 장교를 구해냈던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 장교가 지금 수천 명을 이끄는 사단장이 되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 한 통. 그것만으로 부대의 공기가 멈춰섰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무료인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 통의 전화가 부대 전체를 뒤흔든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김순애 할머니는 이날을 위해 일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김치를 씻고 손주가 좋아하던 깻잎 장아찌를 정성껏 담그고 주먹밥은 밥알이 부서지지 않게 꾹꾹 눌러 쌌습니다. 진우가 군대 가서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모르겠네. 할머니는 손주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김진우 2등병. 할머니가 홀로 키운 피부치라곤 이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갓돌 지난 진우를 할머니가 업고 키웠습니다. 폐지 줍고 식당 설거지하고 새벽 청소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할매, 나 대학 안 가도 돼. 일하면서 할매 모실게. 고등학교 졸업 후 진우가 말했을 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가, 너는 내 할 일 해라. 할매는 아직 팔팔하다. 그렇게 진우는 입대했고 할머니는 오늘 처음으로 면회를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규정도 모르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박상훈 병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면회는 사전 신청 필수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오면 곤란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잘 몰라서요. 할머니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손주한테 폐를 끼칠까봐 최대한 낮은 자세로 사과했습니다. 요즘 할머니들도 다 스마트폰 쓰던데요.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박 병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게다가 그 옷은 또 뭡니까? 군인 가족이면 차림새라도 제대로 갖춰야죠.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이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함이었습니다. 옷이 낡았다고, 가난하다고, 그것이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될까요? 그럼 진우한테만 잠깐 소식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여기 규정 읽어보세요, 할머니. 박 병장이 면회실 입구에 붙은 안내문을 손가락으로 퉁겼습니다. 사전 신청 없는 면회 불가.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병장님, 한 청년이 뛰어왔습니다. 짧은 머리, 땀에 젖은 군복. 김진우 이등병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할머니가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진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왜 혼자 오셨어요? 제가 면회 신청 못했는데. 괜찮다, 괜찮아. 할매가 몰라서 그랬지. 진우가 박 병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장님. 제가 할머니한테 미리 말씀 안 드려서. 너도 참. 신병 교육 때 다 배웠잖아. 면회는 신청 필수라고. 박 병장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진우가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면회가 안 돼요. 다음에 제가 제대로 신청해서. 그래. 할매가 잘못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돌아가야 한다니. 참, 그 비닐봉지도 두고 가세요. 박 병장이 덧붙였습니다. 음식물 반입도 규정 위반이거든요. 여기 취사병들이 다 해줘요. 진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신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박 병장,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대장이 지나가는 걸까? 박 병장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김순애 할머니였습니다. 박 병장이라고 했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림은 사라지고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어조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무슨.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안 되겠나?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가 군데군데 벗겨진 오래된 휴대폰이었습니다. 박 병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전화요? 누구한테 하시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설마 국회의원이라도 아세요? 아니면 장성님이라도 아시나? 박 병장이 주변 병사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몇몇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요, 전화하세요. 신고하시든 뭘 하시든.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전화기를 열고 단축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까? 혹시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 신호는 3번 울렸고, 어머님,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단단하며 중후한 남자 목소리. 스피커가 켜진 것인지 주변에서도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 병장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면회 온 가족들도 지나가던 병사들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면회실 앞이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우 보러 왔는데 면회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네요. 누가 말입니까? 목소리의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박상훈이라는 병장이요.
할머니가 박 병장을 쳐다봤습니다. 박 병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름까지 불렀다는 건 전화 너머의 인물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5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래요. 천천히 오세요.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박 병장이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단장님이지. 할머니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사단장? 제57보병 사단의 사단장이요? 박 병장의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시겠죠? 사단장님을 어떻게... 거짓말? 곧 오실 테니 기다려보면 알겠지. 할머니가 면회실 입구 벤치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 병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약 정말 사단장이 온다면, 만약 저 할머니가 정말 사단장의 어머님이라면, 자신은 방금 사단장이 어머니처럼 모시는 분을 누더기 취급하며 쫓아낸 것입니다. 이등병 김진우. 박 병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네. 너 내 할머니가 어떻게 사단장님을 아는 거야? 저도 몰라요. 할머니가 그런 분 아시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진우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조용히 사셨습니다. 폐지 줍고 청소 일하시면서 손주 하나 키우신 분입니다. 어떻게 사단장 같은 고위 장교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박 병장님 진짜 오시는 건가요? 옆에 있던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 병장이 할머니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엔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표정.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멀리서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규칙적이고 빠르며 단호한 발걸음.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두 소리가 멈췄습니다. 면회실 입구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50대 중반. 가지런한 군복에 별이 2개. 소장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제57보병 사단장 이준혁 소장이었습니다. 차렷! 누군가 외쳤고 복도에 있던 모든 병사가 일제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박 병장도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준혁 사단장은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한 곳, 벤치에 앉아 있는 김순애 할머니에게로만 향했습니다. 어머님, 사단장이 할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각도의 정중한 인사, 뵙겠습니다. 주변이 숨죽였습니다. 사단장이, 수천 명을 지휘하는 그 사단장이 한 노인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것도 아니라뇨. 어머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6년 전의 그날, 목숨을 구해준 은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 사단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병장을 향한 시선,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상훈 병장, 예. 박 병장이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어머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나?
박 병장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면회 규정, 복장 문제, 그런 변명들만 늘어놓았습니다.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한가? 사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사단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면회실 앞에 모인 병사들, 간부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군이 지켜야 할 첫 번째는 국민이라고. 어르신이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가방을 들었든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병사의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가족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군인의 예는 힘센 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박 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면회실을 즉시 개방하고 할머니를 안내하라고. 김진우 2등병은 시간 제한 없이 면회하라고. 감사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단장이 다시 할머니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면회 마치시고 제 집무실로 오십시오. 점심 함께 하시지요. 아이고, 자네는 바쁠 텐데. 제가 어머님 뵙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단장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 병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병장은 나와 함께 가지. 예. 박 병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사단장 집무실. 박 병장은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사단장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질책보다 무거웠습니다. 앉아라. 박 병장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단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라.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깡말랐습니다. 그 옆에 김순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16년 전입니다. 사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전방 GOP, 혹독한 겨울, 새벽 3시에 일어난 눈사태, 무너진 초소, 고장난 무전기, 다친 다리 6시간 동안 혼자 버티던 절망의 시간. 그때 누군가 왔습니다. 고지 아래 마을에 살던 김순의 할머니였습니다. 새벽에 나무를 하러 오시다가 초소가 무너진 걸 보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밧줄과 이불을 들고 고지를 올라오셨습니다. 젊은 장교를 끌어내고 이불로 감싸주고 얼음물에 손을 담가가며 그의 손발을 녹여주셨습니다. 집으로 데려가 죽을 끓여주시고 밤새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르신을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사단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명절마다 찾아뵙고 병원에 모시고 생활비를 드리려 했습니다만 할머니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정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다. 그냥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사단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자네는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네. 박 병장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보직해임, 면회 업무 제외, 신병 교육 보조 배치, 인권 교육 제의수, 봉사활동 80시간. 박 병장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서 어르신께 사과드려라. 예. 박 병장이 일어서려는 순간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의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황급히 일어나 의자를 권했습니다. 박 병장이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박 병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람 실수할 수 있지. 예. 내가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혼을 내나. 할머니가 사단장을 돌아봤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친구도 규정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라고. 중요한 건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머니가 박 병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괜찮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게. 박 병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하게. 예,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게. 옷이 낡았든 가방이 허름하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봐주게. 명심하겠습니다. 박 병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단장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존경과 감사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용서하시니 저도 배우겠습니다. 징계는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박 병장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면회 업무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라. 어르신을 우선으로 모시는 원칙을 담아서. 예, 감사합니다. 박 병장이 다시 한번 절했습니다.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어디 놓고 가야 하나? 어머님, 그게 뭡니까? 김치하고 장아찌. 진우 주려고 가져왔네. 손수 담근 거야.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가 풀렸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진우는 할머니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나? 사단장님을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옛날에 도와준 적이 있지. 도와줬다고. 목숨을 구하셨잖아요. 그게 그거지 뭐.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너무 과하게 고마워하니 부담스럽네. 할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나. 자랑할 일도 아닌데.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은혜는 떠들 필요가 없단다. 조용히 베풀고 조용히 있는 게 진짜 은혜지. 하지만 너도 그렇게 살아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되 그걸 자랑하지는 말거라.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아나?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바르게 사는 거야.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거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만 살아다오. 할머니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편 사단장 집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단장이 참모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부대의 면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인사참모가 물었습니다. 규정만 강조하고 사람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장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면회 오신 가족들, 특히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건 신청서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규정대로 처리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먼 길 오신 어르신께 물 한 잔,
자리 하나 제대로 권해드리고 있습니까? 참모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편합니다. 사단장이 선언했습니다. 어르신 우선 원칙을 도입합니다. 어르신이 오시면 먼저 앉을 곳을 안내하고 물을 드리고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회 신청이 없어도 당일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꿉니다. 하지만 보안은 신분 확인으로 충분합니다. 가족이 왔는데 규정 때문에 못 만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단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강한 군대이기 전에 따뜻한 군대여야 합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57보병사단 면회실이 달라졌습니다. 입구에는 어르신을 모시는 마음으로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대기실에는 푹신한 의자가 놓였고 정수기와 다과가 준비되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면회 담당 병사가 한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물 드릴까요? 아이고, 고맙네. 노인이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류부터 확인하고 규정부터 들이댔을 텐데, 이제는 사람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박상훈 병장도 달라졌습니다. 면회 업무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신병 교육 보조로 일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병장님, 한 신병이 불렀습니다. 집에서 택배가 왔는데 규정상 받을 수 있나요? 뭐가 들었는데? 어머니가 보낸 밑반찬이요. 박 병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었다면 규정상 안 된다고 잘라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반입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해 보자. 어머니 마음을 함부로 돌려보낼 순 없지. 감사합니다. 신병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병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자세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말마다 박 병장은 봉사활동에 나갔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돕고 독거노인 댁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젊은이 수고가 많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배웁니다. 박 병장이 웃었습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낡은 옷 속에 담긴 삶의 무게를, 주름진 손이 살아온 세월의 의미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2달 후 김순의 할머니가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연락을 했고 면회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면회실 입구에서 한 병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쪽 좌석에 앉으시지요. 편하신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할머니가 안내를 받아 앉았습니다. 의자는 푹신했고 테이블 위에는 물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우 2등병 곧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천천히.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뛰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진우 살 좀 찐 것 같네. 밥을 잘 줘서요. 할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 할매가 얼마나 팔팔한데.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또 김치 담가왔다. 이번엔 깍두기도 있어. 할머니,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르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훈 병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병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각도의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어르신, 그날 제 무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아닙니다. 저한테는 평생의 교훈입니다. 박 병장이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볼 줄 압니다. 그래, 잘 됐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크게 배웠으니 크게 살게나. 명심하겠습니다. 박 병장이 다시 한번 절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 제가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 단체에 기부하고 싶은데 어르신 명의로 해도 될까요? 내 명의로? 예. 어르신이 저를 변화시키셨으니까요. 그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에 쓰인다면야. 감사합니다. 박 병장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어머님, 점심 함께 하시지요. 사단장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자네는 바쁠 텐데. 어머님 뵙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단장이 웃었습니다. 집무실에서 소박하게나마 준비했습니다. 그럼 진우도 같이 가야지. 물론입니다. 김진우 이등병도 함께 하도록. 감사합니다. 진우가 기뻐했습니다. 사단장 집무실. 간이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부대 급식실에서 준비한 음식들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은 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네.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김치랑 장아찌도 같이 먹세. 어머님이 담그신 거면 최고의 반찬이지요. 사단장이 그릇을 받았습니다. 빨간 김치가 그릇에 담겼습니다.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정성이 가득한 김치였습니다. 자, 먹게들. 할머니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사단장과 진우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조용한 식사 시간.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사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알지, 알아. 자네가 맨날 말하잖나. 아무리 말해도 부족합니다. 사단장이 김치를 한 점 집었습니다. 이 김치처럼 말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정성과 시간이 담겨 있지요. 허허, 그냥 김치인데 무슨. 어머님이 저를 살리신 것도 그랬습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겠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나? 당연한 일 아닌가.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장이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김진우 이등병. 예. 내 할머니는 위대한 분이야. 알고 있습니다. 평생 그 마음을 본받아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는지가 중요하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너희들 나를 너무 띄우지 말게. 부끄럽잖나. 어머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사단장이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나눴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차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괜찮네. 버스 타는 것도 할매한텐 운동이야. 그래도 자네는 할 일이 많잖나. 나는 괜찮으니 일이나 열심히 하게. 할머니가 사단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라. 예, 어머님. 사단장이 깊이 절했습니다. 진우도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단장은 전 부대원을 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단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부대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자 합니다. 병사들이 집중했습니다. 어르신 우대의 날을 제정합니다. 어르신 우대의 날이요?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면회 오신 어르신들을 특별히 모십니다. 사단장이 설명했습니다.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준비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은
의무대에서 혈압도 재드립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 면회 때마다 면회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 인사요? 가족들이 면회 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먼 길을 오셔서 시간을 내서 오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강한 군대이기 전에 따뜻한 군대여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단장이 한 장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16년 전 눈 덮인 고지에서 찍은 사진. 젊은 장교와 김순의 할머니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저의 은인이십니다. 사단장이 말했습니다. 16년 전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조용히 사셨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하지도 않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대의 한 병사가 이분을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부대원들에게 뭘 가르쳤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사단장이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옷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사단장이 가슴을 쳤습니다. 여기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부대는 더욱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면회객들에게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물 가져다 드릴까요? 어르신,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면회실은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부대 밖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휴가를 나간 병사들이 동네에서 어르신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부대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상훈 병장도 계속 변화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녁 면담에서 박 병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결심이네. 상담관이 웃었습니다. 무엇이 계기가 됐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박 병장이 웃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저녁 후 박 병장은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순의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자네 아닌가? 할머니가 박 병장을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박 병장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나? 봉사활동 하러 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 겁니다. 그래, 잘했네. 할머니가 박 병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크게 배웠으니 크게 살고 있구나. 어르신 덕분입니다. 박 병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호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을 돕는 것. 제57보병사단은 어르신을 가장 잘 모시는 부대로 소문났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벤치마킹을 왔고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김순애 할머니에게 배운 그 마음. 선한 일은 조용히 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이제 일병이 되었습니다. 후임들이 생겼고 그는 선임으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면회 온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어르신 면회객은 더 잘 모셔드려. 진우가 후임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것을 후임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선임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순애 할머니가 또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르신 감사의 날 행사. 부대에서 면회 온 모든 어르신들을 초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병사들의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비좁은 면회실에서도 환하게 웃으시던 분들, 오늘은 그분들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사단장이 할머니를 단상 앞 특별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정중한 대접을 받다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3글자. 하지만 그 안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식을 키우셨는지, 군대에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면회 올 때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동안 우리는 그 마음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규정만 따지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불편함 없이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강한 군대이기 전에 따뜻한 군대가 되겠습니다. 사단장의 마지막 말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병사들이 모두 일어나 일제히 절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커지며 김순애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 16년 전 눈 덮인 고지에서 한 청년을 구했던 그날.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병사들이 어르신들께 다과를 권하고 편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젊은이와 어르신이 함께 웃는 모습, 그것이 이 부대가 꿈꾸던 풍경이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진우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젊은이들이 어르신을 공경하는 모습,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이 공간.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고 할머니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래, 자네도 건강하게. 할머니가 사단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르게 살아. 단 4글자.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단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부대를 돌아봤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 됐습니다. 진우도 좋은 선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사단장과 진우 그리고 병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단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정한 영웅이시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제57보병사단은 계속 변화했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은 전통이 되었고 그 전통은 후배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박상우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김진우는 전역 후에도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준혁 사단장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한 노인의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숨을 구한 은혜. 그 은혜를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산 겸손. 그리고 용서의 힘. 김순의 할머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 강함이 아니라 따뜻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고 진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16년 전 눈 덮인 고지에서 한 노인이 한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 청년은 자라서 수천 명을 이끄는 장군이 되었고 그 장군은 부대를 따뜻하게 바꿨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보은의 연쇄, 마음의 연쇄,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짜 의미였습니다. 누더기라고 무시했던 할머니, 전화 한 통에 부대가 멈췄던 그날,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퍼져나가는 시작. 그리고 그 따뜻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